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연구원 이태영 노무사 이병진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중대시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중대시민제의 정의에 대해서 이병진 노무사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가 있는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그 노무 제공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중대시민재해는 그 이용자랑 일반 시민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망이 아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를 준수하게 되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구체화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업 또는 기관들이 중대시민재해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태영 노무사님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중대시민재해 적용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사업은 일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된 사업, 또 공중이용시설 사업, 또 공중교통수단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는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또는 제품 폭발 사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사업 이외에도 해당 원료를 제조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판매, 유통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도 제조물의 위험성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중이용시설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공중이용시설이란 그런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을 말하고요. 대통령령인 시행령 별표에서는 모든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여객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실내 공연장,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이용시설에서 실제로 발생한 시민재해 사례가 있나요? 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예를 들면 시설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범위에 따라서 그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각 사업에 따른 관계법령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제 검토하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공중교통수단에는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정의로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중 동력차, 객차, 그리고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화재 사고, 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의 부품 화재로 인한 이런 사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품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판매, 유통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뿐만 아니라 그 부품을 제조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 등은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단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중대시민재해는 이용자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과 관련된 사업,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제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주는 공공기관의 장이 어떠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